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인스타360 X4로 동영상 촬영 시 촬영 방향을 정할 때 이거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심층 트랙을 이용해서 트래킹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너무 초보적인 거 아니냐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리프레임을 좀 할 줄 안다, 일단 그런 극한의 초보가 아니라면 딱히 시청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준비를 했느냐, 제가 최근에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이 몇 개가 올라왔었는데 그 댓글 보니까 동일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X4로 촬영을 했을 때 촬영 시작 전에 보면요, 360도 싱글 렌즈 모드도 마찬가지인데 동그라미로 된 방향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또는 후방 렌즈를 통해서 일단 방향을 정해놓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셀피로 나를 찍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영상을 다 찍고 저장한 후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내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설정을 해놨는데 내가 안 나오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처음 제품을 써본 분들 입장에서, 입문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제품을 손에 익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네이버 쪽에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볼 때도 요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요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막 입문한 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트래킹하거나 사물을 트래킹하거나 또는 내가 데리고 다니는 반려동물 이렇게 트래킹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샘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서 근처에 왔는데 사람도 없고 좋네요. 자, 일단 자이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할 때 이해도를 높이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고 제 등 뒤가 정확히는 남서쪽인데 남쪽이라고 치고요. 이쪽이 북쪽이다. 자, 그러면 제가 X4를 들고 방향 전환 버튼으로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셀피죠. 셀피를 찍는다라고 전제를 둘게요. 셀피로 딱 찍었을 때 입문자 초보자들이 나를 찍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영상을 찍으면 내가 당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는 건 내가 나를 바라보게 했지만 셀피지만 얘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남쪽이에요. 남쪽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상에서 내가 없어지고 얘는 곁눈질로 남쪽을 보겠죠. 남쪽을 보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멀리서 셀피를 찍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 일직선으로 가거나 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이 방향을 설정해 둔 게 그대로 먹혀요. 일직선이니까 방향은 그대로니까. 내가 만약에 셀피 모드로 요 상태에서 셀피 모드를 켜두고 이쪽으로 쭉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방향을 전환할 때, 그러니까 우측으로 돌든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래 버리면 자이로가 기억했던, 초반에 기억했던 그 장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서, 스탠드로 세워서 촬영을 했을 때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세워 있을 때. 이때 전방이나 후방을 정해 놓고 그 앵글 밖으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원하던 그 피사체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고 무빙을 할 때 좌우 방향을 틀게 되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잠깐 일직선으로 갔다가 라운드로 살짝 돌아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영상을 보시면 이 초반 구간에서만 제 얼굴이 그대로 보이고, 리프레임을 안 했을 때도 라운드를 돌면서 제가 그 구도에서 벗어날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직진 거리에 있거든요. 불과 한 3m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자, 테스트하기는 충분하니까, 자, 이렇게 들고 저를 촬영한다, 셀피를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볼게요. 아마 이 구간까지는 당연히 방향 설정을 해놨을 때 제가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회전을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볼게요.
이러면은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촬영한 파일을 제가 갖고 들어가서 전용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위치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방향적인 부분 요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촬영한 걸 일단 앨범에서 한번 볼게요. 직진 코스죠. 엑스포의 앨범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직진 코스는 제가 그대로 중앙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회전을 할 거거든요. 자, 화면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이걸 전용 어플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스타360 스튜디오라고 해서 PC용 전용 어플이죠. 자, 작업하기 전에 일단 음소거를 해놨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일단 잘라놨어요. 여러분들 볼 때 직관적으로 보라고 잘라놓고 이제 키프레임 작업을 할 건데 저를 중앙에 놓고 키프레임 하나 찍었어요. 안전빵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직진 코스에서 이렇게 제가 벗어나면 중앙으로 이렇게, 그쵸? 찍어놓고, 자, 요거는 대강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미 키프레임을 찍는 리프레임 방법은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렇게 해서 나를 중앙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셀피도 심층 트랙을 이용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모드 중에서 싱글 렌즈 모드를 가보면 셀피 모드가 따로 있어요. 이건 온전히 본인을 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 작업을 한 거 지금은 셀피지만 반대로 전방에서 보이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키프레임을 다시 찍은 전방의 모습이에요. 이미 셀피는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방은 전개가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트래킹 요걸 한번 해볼게요. 심층 트랙. 지금은 셀피가 아니고 특정 대상 피사체, 그러니까 그게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구조물이라든지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작업을 해볼 겁니다.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써먹는 촬영 방법이거든요. 너무너무 편해요. 3인칭으로 찍기에. 자, 근데 건물이나 구조물 같은 거 찍을 때는 정말 이게 유용한 게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낼 수가 있어요. 응용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걸 중점에 두고 트래킹을 할 건지 요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 별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여기 있는 신호등을 목표물 타깃으로 정하고 요거를 트래킹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심층 트랙 버튼이 보이죠? 선택하고요. 그럼 요런 화면으로 변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럼 버튼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바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앙에 놓으려면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8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루즈할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트래킹을 끝냈습니다. 이 구간은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변화되는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이 신호등 쪽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엑스포를 들고 그냥 지나갈 뿐인데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런 사물이나 구조물, 건축물도 그렇지만 아이들이라든지 반려동물도 요걸로 촬영하기 정말 좋다. 이 기법이 그래요. 자, 완성된 거 한번 봅시다. 그냥 셀피 스틱에 꼽은 채로 걸어가기만 하고 리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요번에는 사람 해봐야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저 여기 있죠? 저를 트래킹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요렇게 동일합니다. 이것도 배속을 좀 빨리 할게요. 루즈하게 흘러가니까. 아예 잘 걷는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래킹을 끝냈어요.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진짜 포켓3의 트래킹 기능보다 훨씬 괜찮아요. 이게 어쨌든 후보정으로 리프레임을 찍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트래킹을 해도 되는 건데 작업을 직접 하는 만큼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오늘 영상 초반부에 차를 트래킹한 것도 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완성된 것도 한번 볼게요.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추적을 할 때 이 트래킹 기능을 쓰면 정말 쉽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배워봤고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그건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이 리프레임 작업에서 리프레임을 하든 심층 트랙을 쓰든 후보정으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전후방에 방향 설정을 하지 않아도 360도 카메라는 나중에 이런 리프레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가만히만 세워놨어도 서서히 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 보면 자유로 교정이 있어요. 요거를 일단 해 놓으시면 그래도 교정이 됩니다. 밑에 교정 시작 버튼만 누르고요. 본체를 세워두기만 하면 수초 내에 끝나요, 교정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그냥 아예 구입하면 바로 해요. 짐벌 같은 경우도 교정 먼저 해놓고요. 왜냐면 그것도 모르고 찍었다가 서서히 이렇게 방향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제가 썼던 제품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X3도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것도 해두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